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육주, 우리가 사랑인데, 이 사랑의 논리라고 그러지만, 사랑을 철학자들이 다뤘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대 시민사회 이후나 좀 다루기 시작했고, 제대로 다루기 시작한 거는 철학자들이 다루기 시작한 거는 문학자들은 다뤘어요. 그러니까, 사랑 얘기를 일단 제일 좋아하잖아요. 문학의 출발이 항상 어디에서 출발했냐 하면 신문 발행하면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건 아시죠? 신문에 보면은 지금은 문학 섹션이 약하지만 옛날에는 신문 이렇게 길게 해서 소설 아시죠? 그 소설로 처음에 쓰여진 게 그 문학이에요. 그래서 그 신문 매체에서 소설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 스탕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잡지나 그 소설에서 우리 이강수 같은 경우 있죠? 근대문학도. 그러니까 시인 이상도 거기에 이제 쓰여져 있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불특정 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랑 이야기잖아요. 이 근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의 사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사랑이라고 그랬던 거라고 딱 들으면 조선조 시대 때는 사랑이 없었나? 없었어요. 없었다 그러니까 저쪽 여자분이 하품을 한다. 우리 저 여학생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는 사회적 제도였지, 그쵸?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부모가 정혼을 하게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느 여자가 어느 남자 집에 간다라는 건 그 여자가 적혀 있는 친정집의 모든 가족 질서의 대표, 일종의 대사 알죠? 영국 대사, 무슨 프랑스 대사처럼 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함부로 못했어요. 때리지도 못했다고요. 때리면 그냥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왕실의 결혼도 이해되시죠? 왕실의 결혼 보면 뭐 영국 같은 데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한 프랑스의 어떤 여자인데 그 여자가 만약에 프랑스에서 온 왕비라면 프랑스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여자를 죽여버린다라는 건 프랑스와의 외교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렇게 옛날에도 뭐 우리 뭐 안동김 씨의 뭐 누가 이렇게 시집 오고 이랬을 때 그 여자가 그 결혼한 남편과 사랑해서 그런 거 없어요. 사랑은 있긴 있었다. 저 시골에 꽃돌이와 꽃순이 있죠. 그래서 족보 없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들판길 가다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가능했지만 정상적인 구조에서 사랑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 아이를 낳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목적이었고 뭐 이랬으니까 우리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가족을 뜻하는 표현 중에 식구라는 표현 있죠. 식구는 먹는 입이거든요. 먹는 입. 슬픈 한자예요, 이거. 식구가 늘었다, 줄었다. 느낌이 오세요? 느낌이 와요? 13살, 자식이 13살, 14살 되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 여자예요. 먹는 양에 비해서 일을 못해. 그냥 빨리 보낸다고요, 시집을. 그러면 그 남자 쪽은 식구가 는 거죠. 물론 그 남자 쪽도 의도하는 건 있죠. 저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많이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줄었다, 늘었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회 지금 보면 결혼을 언제 해요? 지금 뭐 20대 후반, 30대 초 여자들이 그렇게 하죠. 옛날에는 13, 14대서 그러니까 자기가 좀 식욕이 좀 많이 생긴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부모들이 가만히 보죠, 이렇게. 제가 좀 많이 먹고 당연히 이제 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있죠. 남자들을 더 높이 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자들을 소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앞에 고기가 간 이유는 별게 아니에요. 개가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거예요. 여자는 가만히 보면 딸을 가만히 보면서 저게 일을 안 하고 밥을 많이 먹네? 라고 보는 거고 여기 남자애를 보고 그렇게 보는 거죠. 많이 먹어라. 일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초기 우리가 언제까지 남아 있었냐면 김유정의 소설들 있죠. 김유정의 단편 소설들 보면은 그 얘기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소설화돼서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속에서 도대체 사랑이 뭘까? 이제 겉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뭐 최근에 보면 뭐 신경숙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어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조선조 시대 때 통용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누가 키웠어요? 부모가 안 키웠어요? 친척 중에 그냥 던져버리죠? 절대 그렇게 안 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가족, 따뜻함, 이건 요새 생긴 거예요, 요새. 그 이전의 가족은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에요. 진짜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저 속에서의 사랑이라는 건, 그래서 만약에 사랑이 가능하죠? 근데 부인과는 사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후첩을 들이죠, 소시를. 후원마님 있죠? 후원마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예요. 정실 부인은요, 그냥 부인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도 뭐 좀 힘들지만, 가부장제 사이지만, 뭐 마당새랑 사랑하던가, 이거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을 한다면. 이해되시죠? 나머지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미지가 사실은 가족의 이미지인데, 과연 그거를 가지고서 가족에서의 사랑, 우애, 화목, 이런 이야기가 마치 예전에 우리 조상대대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노자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나라가 어지러우면 충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왜 조선조 시대 때 계속 효가 강조됐냐? 왜냐하면 자식도 안 거예요. 자식도 알고 부모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유정 소설에도 그렇게 나오죠. 노후에 편안하려면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이 얘기가 김유정 소설에 실질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힘셌을 때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힘이 세고 자기가 노쇠해졌을 때 안 갚을 수 있잖아요. 자기를 봉양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때 효의 이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효는 그래서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알지만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은 용돈이란 말이에요. 돈 하나도 없이 자주 찾아오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닥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한두 번은 좋아하세요. 한두 번은 부모님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여기 저 젊은 친구들 나중에 들어야 돼요. 잘. 부모님이 그러시죠. 돈 필요 없다. 너희들이 와서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된다. 계속 가보세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보면 바닥에 인간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그 바닥 밑에서는 뭐가 바닥에 흐르고 있냐면 그런 경제적 안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투사를 하든지 간에 근대 사회가 들어간 그러니까 자유연애라는 게 흔히 생기는 지금과 같은 게 생겼던 그 이전에는 사랑이라는 것들은 항상 보면 일종의 불륜으로 다뤄진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밑바닥에는요, 어떤 불륜성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남자와 기생이 만나서 사랑을 한다던가, 소실로 들인다던가, 이런 거. 러시아의 그 여황제 같은 경우도 황제로 즉위한 다음에 사랑했던 그 연애 편지들 유명하잖아요. 그 책으로도 나왔고.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와서 다뤄질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옛날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다뤄지지 않았을까? 다뤄질 사실 이유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여흥, 사치, 어쨌든지 간에 그런 영역과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랑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앞에 글로 뽑은 게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의 사랑의 단상이라는 구절에서 뽑은 이야기인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난 널 사랑해에는 여러 가지 사교적인 대답이 있을 수 있다. 난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 제일 짜증나죠? 난 널 사랑해 이러는데, 난 사랑하지 않아요? 또 이런 대답도 가능해요. 난 당신의 말은 한마디도 믿지 않아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세 번째는 더 짜증나죠?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등등. 그러나 진짜 거절은 대답 없음이란 말이다. 대답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은 말을 섞죠. 여기서 많이 실현당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진정한 실현은 사랑하지 않아. 나 너 별로야. 우린 친구잖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건 괜찮아요. 그 다음날 또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딱 했는데 차가운 눈으로 아무 말도 안 할 때. 이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경험해 봤죠? 경험 안 해봤어요? 다 안 했다고 그래요? 나는 청혼자로, 또 하나, 이거 들어가기 전에. 난 널 사랑해라는 말은 딱 한 번만 해요.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거 아시죠? 사랑해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딱 한 번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제가 여기서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해 했어요? 그쵸? 제가 사랑해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대답은 뭐예요? 사랑해라는 말은 선언이라기보다 무언가를 듣고 싶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랑해 했을 때 얘기를 해봐요. 그쵸. 불어로는 무아없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사랑한다고.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저는 굉장히 떨리고 처음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분도 처음 들었죠. 그 강도는 영원히 안 와요. 거부를 당했든 승낙을 받았든. 두 번째 사랑에는요, 이제부터는 강도가 계속 떨어져서 밥 먹었니? 이런 표현과 거의 근접해져요. 안녕? 이런 거예요. 지금, 그쵸? 오늘 저 안 좋은 일 있어요? 뒤에요. 괜찮아요? 오늘 화난 일 있어요? 밥 먹었어요? 밥도 먹었는데 왜 그러지? 그쵸? 사랑해라는 표현 자체가, 롤랑 바르트도 그걸 지적하거든요. 사랑해라는 표현은 딱 한 번밖에 못 써요. 그 강도에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래된 커플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갈 때 그러죠? 떠날 때. 사랑해? 나도? 그냥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잘 가? 안녕? 이거와 동의어예요, 사실. 전화에서도 끊을 때 습관적으로 하죠. 사랑해? 나도? 하고 끊죠. 그러니까 사실 롤랑 바르트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이란 표현은 딱 한 번밖에 못 써요. 딱 한 번. 나머지는 동의어들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 롤랑 바르트가 문학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서 나중에 사랑과 관련돼가지고 무슨 책을 본다. 그러면 사랑의 단상이 서점에 번역이 돼 있거든요. 번역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읽기는 조금 힘드실 텐데 읽기가 힘들면 그거는 내가 허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그냥 함부로 사랑해를 던지고 있구나. 이해되시죠? 근데 읽어보면 제대로 읽으면 롤랑 바르트의 말 하나하나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됐을 때 거쳐야 되는 우리 마음의 변화라든가 그런 변화들을 아주 예리하게 그거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볼게요. 나는 청혼자로서뿐만 아니라 바라저로서도 적어도 그 의례적인 표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인되기 때문에 더 확실히 취소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부인된 것은 내 부탁이 아닌 내 실존의 마지막 수단인 내 언어이다. 내 부탁만 거절한 것이라면 나는 기다렸다 그것을 다시 시작하거나 재개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질문할 권리마저도 빼앗겨버린 나는 영원히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침묵하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침묵한다. 사랑해라고 했었을 때. 경험해 보신 분? 얘기하기 싫죠?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본 사람? 우리 선생님 경험해 봤죠? 네. 침묵이요, 침묵. 그러니까 이렇게 커피숍에 앉아서 선물 같은 거 다 줬는데 딱딱딱 이렇게 놨는데 사랑해 이랬거든요. 근데 눈을 그냥 흔들림도 없어요. 뭐 앞에 없는 것처럼 쳐다보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 오셨다. 이 바르트한테서 읽었던 이 구절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주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르트를 많이 읽으면 어떤 한 사람이 프로포즈를 할 때 완전히 자초시킬 수도 있어요. 바르트 책을 읽으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 저도 이게 일부 좀 상태 안 좋은 독자들한테 거의 스토킹 같은 메일이 오거든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저도 몇 번 시행착오를 거쳤는데 처음엔 너무 간곡하게. 그게 이어져요, 계속. 또 와요. 그럼 또 써요. 어이씨, 뭐야. 지금 취하는 방법은 답신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 또 오거든요. 그러면은 또 가만히 있어요. 그 느낌이 절벽 같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언가를 구걸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잘못하면, 누가 부탁하는 사람한테 말을 잘못하면, 나는 이래서 안 돼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 그렇게 되게 해줄게 이렇게 나와요. 그건 또 이래서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거는 그냥 전적인 절벽 같은 거예요. 못 올라와 이런 거예요. 침묵이요. 제일 무섭죠. 남자친구랑 키스해봤죠. 했는데 남자친구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키스할 때. 그 느낌은 절망이에요. 차라리 뭐야 이렇게 피하면 내가 조금 좀 잘하거나 분위기를 잡아서 다시 키스를 해봐야지가 되잖아요. 근데 입술을 댔는데 가만히 있어요. 남자친구가 키스를 했는데 입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절벽에 매달린 매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 혼자 뭐 하지?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거기서 한번 추락하면
다시는 키스라는 얘기도 못하고 그 사람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죠? 똑같은 거예요. 난 널 사랑해 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아니면 말했을 때 그 상대방이 말을 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말, 난 사랑하지 않아요? 이거 희망이 있어요. 난 당신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아요. 믿게 해주면 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난 사랑하지 않아요도 극단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나오면 그 친구는 최소한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저 영화감독 지망하는 친구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이 정도 알아야지 나중에 무슨 멜로 영화라도 찍는 거예요. 난 사랑하지 않아요라는 표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이란 단어가 그 사람 입에서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에 대해서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희망은 있는 거죠. 난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표현을 했다면, 그리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양쪽이 다 침묵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힘든 거죠. 절벽 같은 거죠, 절벽. 절벽을 느껴보신 분, 그러니까 바보는 그렇죠. 내가 그렇죠. 여자친구 있죠? 있죠? 없어요? 있다고 치고. 여자친구한테 키스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가만히 있죠. 키스를 하디 말디 가만히 있을 때 바보 같은 남자들은요, 이 경사 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보 같은 남자는요. 그런데 자기는 안다? 그 다음날 또 키스를 했는데 또 그러고 있었을 때 인간이면 누구나 알아요. 이건 뭐지?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거의 그 맨 벽에 있죠. 바위 벽에다가 지 혼자 지금 키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계속 반복해봐요. 경사 났네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한 번 하고 계속 키스할 수 있네 3번 하고 4번 하고 하다 보면 이상한 느낌이,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잘못하면 이 여자가 나를 죽이겠다 이런 느낌까지도 사실 들 수 있어요.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거부, 냉정하게 끊는 것, 침묵 이런 거, 놀랑바르트가 잘 본 게 그런 거죠. 여기 놀랑바르트 이해하기도 힘들죠. 이게 사랑에 대해서 성찰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그 하나의 얘기들 중에 하나의 사례예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사랑의 담론에 대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책은 이 롤랑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일 거예요. 이 책은 좀 밑줄을 쳐가지고 많이 읽고, 또 재밌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기 전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어야 돼요.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사랑의 원형이라고 보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능숙하게 읽어야지만 흘러가는 있죠. 왜냐하면 그거를 독해하는 식으로 이렇게 끌어나가는 게 사랑의 단상이니까. 역시 사랑의 최고봉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확 죽어버리는 거 있죠. 사랑 때문에 확 죽어버리는 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중요하죠. 예. 질문 있으세요? 사랑이라는 말 아주 그 인간이 쓰는 언어 중에서 최고의 언어예요. 사랑해. 유일한 대답은 나도라는 말. 나의 뜻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말을 반복하도록 하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은. 락강 알죠? 자크 락강이 이제 책 중에 하나가 앙코르라는 책이 있어요. 앙콜 아시죠? 앙콜. 세미나 20번째 세미나인데 그 책이 왜 앙콜이냐 하면 그 책이 사랑을 분석하거든요. 사랑은 매번 앙콜을 해야 돼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도. 한 번 했잖아. 그만하자.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를 듣는 거야.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 끊어요. 안 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결정적인 멘트 하나를 앙코르를 하려고. 그렇죠? 사랑이라는 말, 그렇죠? 그 단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 속 몰라?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락강의 그 책이 앙콜이라는 게 의미심장하죠. 사랑은 앙코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표현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첫 번 썼을 때 강도로는 다시는 복원을 못해요. 떨리는 마음에서 처음으로 표현했었던 사랑의 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나머지는 진짜 앙콜이에요. 강도는 계속 떨어지죠. 슬프죠, 사실은. 어떤 남자가 10년에 한 번씩 사랑해라는 말을 하는 남자가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여자친구가 안 끊어도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러면 날씨가 덥네? 잘 자?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이걸 10년 동안 하다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랑해. 이러면 괜찮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랑해라는 말은 딱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쓰면 쓸수록 하찮아져요. 밥 먹었니? 잘 자라? 뭐 기타 등등 있죠. 전화 그만 끊자도 쓰죠. 전화 그만 끊자의 용도에서 사랑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한참 하다가 사랑해, 잘 자 하고 끊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이제 느낌이 오죠. 이건 뭐지? 사랑한다라는 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건가? 헷갈리지만. 일단은 사랑해라는 표현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한 층위에 있고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많이.